반갑습니다, 여러분. SCI급 논문 검색법 교육을 진행할 위생명과학도서관 노경은입니다. 오늘 교육의 전반부는 웹 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 알려드릴 거고 후반부에서는 스코퍼스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웹 사이언스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웹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 개념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차례차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스터 저널 리스트이고 SCI급 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SCI급 저널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어떤 정부 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미국의 클래리베이트사에서 구축한 우수한 학술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유명한 세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의 SCIE,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가 있고 사회과학 분야에는 SSCI, 인문예술 분야에는 ANHCI가 있습니다. 특히 제일 아래쪽에 있는 ESCI 같은 경우에는 아직 SCI급 저널은 아닙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인용도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SCI급 저널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학술지에 실려있는 논문들을 우린 SCI급 논문이라고 하고 웹 사이언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리베이트사에서 이런 학술지들을 랭킹화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학술지 지표들이 필요한데요. 그 지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팩트 팩터가 되고요. 그런 임팩트 팩터와 같은 여러 가지 학술 지표를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JCR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최신 임팩트 팩터는 2020년도이고 올해 7, 8월쯤에 2021년도 임팩트 팩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적인 부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임팩트 팩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념적인 부분을 읽으면 조금 더 모호해지기 때문에 바로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임팩트 팩터 산출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2018년도와 19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이 2020년도에 피인용된 수를 2018년도와 19년도에 발표된 논문 수로 나누는 겁니다. 즉 피인용 수와 논문 수를 가지고 간단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임팩트 팩터 설명을 드리면 이 지표가 몇 이상 되어야 좋은 학술지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임팩트 팩터가 학문 분야나 학술지의 주기, 특성 등을 전부 고려해서 산출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몇 이상 되어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적인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표 보시면 JCR 내에서 임팩트 팩터별 SCI 저널 수와 비율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SSCI와 ANHCI는 제외했고요. 순수하게 SCI 저널 수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임팩트 팩터가 20 이상인 경우에는 저널 수가 124종 정도 되고요.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1% 정도에 해당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임팩트 팩터가 1에서 3 사이에 해당하는 학술지가 가장 많고 비율상 따졌을 때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임팩트 팩터가 높지 않은 학술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임팩트 팩터만을 가지고 학술지를 평가하지 마시고 SCI급 저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웹 사이언스에서 아셔야 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SCI급 저널과 논문 검색하는 법, 그리고 임팩트 팩터 보는 방법, 이렇게 3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서 웹 사이언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위생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킥 메뉴 중에서 저널 인용 지표라는 메뉴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제공 내용에 따라서 바로 가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CI급 저널 검색을 먼저 해볼 거고요. 등재 학술지 검색에서 등재 저널 리스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SCI급 저널 검색을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네이처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치 저널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검색 결과가 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웹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익스펜디드라고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면 해당 저널은 SCI급 저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꼭 보셔야 되냐면 다른 저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저널은 네이처가 들어가 있지만 위와 조금 다르게 웨브 사이언스 코어 컬렉션이란 말이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검색했을 때 SCI급 저널이 아닌 저널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스터 저널 리스트에서 하실 수 있는 한 가지 기능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SCI급 저널 리스트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웹사이언스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혹시 엔드노트 계정이 있으시다면 엔드노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웹사이언스와 엔드노트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SCI 클릭하시면 엑셀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쪽과 같이 다운로드가 됐고 이렇게 해당 페이지에서 매달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메뉴에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CI급 저널 확인하는 법, 저널 리스트 다운로드 하는 법 두 가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임팩트 팩터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부산대학교 생명과학도서관 홈페이지 오시고요. 이번에는 JCR 임팩트 팩터에서 JCR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JCR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네이처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시면 아래쪽에 자동 완성 기능이 있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JCR로 이동이 되고 제가 가장 최근에 JCR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도의 JCR 보고 싶으시면 연도 클릭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디션은 SCI라고 되어 있고 카테고리라는 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는 특정 저널이 SCI급 저널이 되면 그 저널에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네이처는 지금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 속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쭉 내리시면 2020년도 임팩트 팩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뷰 칼큘레이션 누르시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터블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 19년도에 나온 네이처 논문들을 사이테이션의 높은 수에서 낮은 순으로 쭉 배열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사이팅 소시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라는 저널이 인용한 저널들을 사이테이션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쭉 배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왼쪽은 5년 동안의 임팩트 팩터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내리시면 JCR이라는 지표가 뜨게 되고요. 자, 이건 임팩트 팩터가 저널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 인해서 나온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발표한 저널들의 평균 인용수에 연구 분야, 출판 연도, 논문 타입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JCR가 1이면 평균이고요. 8.7인 경우에는 네이처가 유사한 주제 분야의 다른 저널들보다 8.7배 더 인용받는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쭉 내려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팩트 팩터 랭크가 보이는데요. 즉 SCI 저널들 중에서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 속해 있는 저널들이 총 72종이 있는데 그중에 네이처가 1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 Q1은 상위 25%안에 든다는 뜻이고 자, 저널 임팩트 팩터 퍼센타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반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보통 상위 1%, 2%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선 반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네이처는 상위 0.69%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표를 가진 학술지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지표가 보이고요. 먼저 아이겐팩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지표의 뜻은 전체 저널 아이겐팩터 스코어의 총합이 100%일 때 네이처의 영향력은 1%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좀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노멀라이즈 아이겐팩터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이건 아이겐팩터 스코어의 평균값을 1로 정한 후에 상대적인 값을 산출한 건데요. 평균값이 1이고 228일 경우에는 네이처가 JCR의 다른 저널들보다 228배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AI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한 저널에서 논문이 출판되는 5년간의 상대적인 영향력 값을 산출한 거예요. 그래서 AI 스코어도 평균값이 1이고 23일 경우에는 네이처에 속해 있는 각 논문들이 JCR 저널의 다른 논문들보다 23배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아이겐팩터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널들의 상대적인 평가를, 그리고 AI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논문들의 상대적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위로 올려서 제 위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가시면 브라우저 저널스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이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임팩트 팩터별 랭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도 가능하고요. 또 왼쪽에 필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필터 눌러서 카테고리 한번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 주제 분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령 온콜로지라고 선택을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사이테이션 인덱스는 SCI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 레인지로 가서 내가 이번에 투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를 정하시면 됩니다. 가령 이번에 3에서 4 정도 된 학술지에 투구할 예정이다 라고 정하신 후에 어플라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그 필터를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지표를 맞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아이겐팩터나 AI 스코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임팩트 팩터를 확인하고 난 후에 노멀라이즈 아이겐팩터나 AI 스코어를 함께 비교하시면 조금 더 학술지의 질적인 평가도 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JCR 관련돼서 임팩트 팩터 보는 법, 그리고 랭킹 보는 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 사이언스 논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서관 홈페이지로 가셔서 이번에는 등재 논문 검색에서 외부 사이언스 검색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외부 사이언스 메인 홈페이지로 이동되고요. 외부 사이언스로 왔고요. 버전은 영어로 보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영어로 바꾸고요. 중간에 보시면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나는 SCI급 저널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해제하시고 SCIE, 그리고 SSCI, ANHCI 이렇게 세 가지만 선택하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컨퍼런스 자료까지 함께 검색하고 싶으시면 클릭하셔도 무관하고요. 대신에 ESCI는 SCI급 저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제하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 간단하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식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나 논문의 주제로 검색을 했을 때 어떤 논문이 나오게 되면 이 논문들은 SCI급 논문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홈페이지에서는 SCI급 논문만 검색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면 SCI급 논문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여기 사이테이션 수가 나오는데 이건 외부 사이언스 상에서 이 논문이 인용된 수고요.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의 참고 문헌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레퍼런스 리스트를 볼 수가 있고 익스포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문 검색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들 쭉 이렇게 보시다가 이 논문의 원문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풀 텍스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구독하고 있을 경우에는 들어갔을 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PDF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부 사이언스 논문 검색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물 바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인용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 데이터베이스들은 검색 결과에 대해서 검색 결과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0건에 대한 검색 결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Analyze Results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보통 어떤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저자가 관련된 논문을 많이 썼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스코퍼스가 조금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퍼스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브 사이언스 상에서는 SCI급 저널 검색, 논문 검색, 임팩트 팩터 보는 법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코퍼스입니다. 스코퍼스는 엘세비어사에서 만든 스코퍼스 등재, 논문 및 저널을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홈페이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치에서는 등재 논문을 검색할 수 있고 소스에서는 등재 저널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퍼스도 인용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널 인용 지표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이스코어라고 하는 건데 산출 방법은 임팩트 팩터와 유사합니다. 2020년도 사이스코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와 2020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이 그와 동일한 연도에 피인용된 수를 또 그와 동일한 연도에 발표된 논문 수를 나누는 겁니다. 즉 피인용 수와 논문 수를 가지고 산출한다는 점에서 임팩트 팩터와 같고요. 이쪽에 임팩트 팩터와의 차이점을 좀 보시면 스코퍼스가 임팩트 팩터보다 대상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예시 보시면 사이스코어 2020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 SAR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임하고 저널 랭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해 드리고요.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제별 또는 나라별로 학술지 랭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이제 스코퍼스 가서 스코퍼스 등재 저널과 논문, 사이스코어 버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퍼스도 동일하게 도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저널 인용 지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재 학술지 검색에서 스코퍼스 소시스 한번 클릭해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사이스코어별 랭킹을 볼 수가 있고요. 쭉 순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저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사이스코어 2020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2020년도 사이스코어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2021년도 사이스코어인데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 사이스코어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는 분야별로 랭크와 퍼센타일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탭 사이스코어 랭크 앤 트렌드 가시면 카테고리별로 학술지의 리스트를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5년 동안의 사이스코어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자, Compare Sourc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연도별 사이스코어 또는 사이테이션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자 하는 학술지들을 차트화해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터 타이틀에서 자마 온콜로지와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서치를 눌러서 비교하고자 하는 저널을 쭉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추가가 되고요. 다른 것들하고 더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차트로도 보실 수가 있고 테이블로도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지를 비교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서치 가서 스코퍼스 등재 논문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그럼 트랜스플란테이션 입력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페이식으로 검색을 해보고요. 검색을 하셔서 자, 올 옆에 아래쪽을 향하는 화살표 한번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 전체를 선택하거나 검색 결과 전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전체 결과를 선택한 후에 익스포트 누르시면 여러 가지 참고 문헌 프로그램으로 서술 정보 반출하는 기능이 있고 또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르시면 선택한 논문들의 PDF를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되고요. 다운로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PDF가 쭉 다운로드가 되고요. 만약에 다운로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퍼블리셔 사이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PDF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클릭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DF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구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원문 복사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코퍼스 다운로드 부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확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최초 1회 안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코퍼스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고요. 이번엔 스코퍼스에서 검색 결과 분석하는 시스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제가 웹 사이언스보다 스코퍼스에서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보여드릴 거고요. 보시면 31,600건 정도의 검색 결과를 분석해 볼 건데요. 검색 결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Analyze Search Result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연도별 논문 출판수를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보시면서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 분야가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가령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술지에서 해당 분야의 논문이 많이 나온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향후 어떤 학술지에 투과할지를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필리에이션이나 컨트리 보시면서 어떤 나라나 어떤 기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어필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협업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시면 해당 주제의 논문을 누가 많이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해당 분야의 권위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최신 논문이나 리뷰 논문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 가령 미국 내에서 페이지과 관련된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리 부분에 한번 가시고요. 여기에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나온 논문들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13,000건에 대한 검색 결과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클릭하시면 13,000건에 대한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애널라이즈 하실 수가 있겠죠. 자, 13,000건에 대한 논문을 애널라이즈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어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에서 누가 가장 많이 이 논문을 썼는지를 볼 수가 있고, 또 가령 범위를 조금 좁히시면 한 2010년 정도로 좁혀볼게요. 그래서 최신 범위를 좁혀서 누가 최근에 연구를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명을 한번 클릭하시면 해당 저자의 프로파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논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 사이테이션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쭉 배열해서 하나씩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쓴 논문 전체에 대해서도 애널라이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애널라이즈 서치 리절츠란 말이 없어요. 대신에 여기 뷰 리스트 인 서치 리절츠 포맷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 화면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보면 370건을 이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쓴 370건에 대한 애널라이즈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해서 언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학술지, 그리고 어떤 저자와 협업을 많이 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먼트 바이 타입에 한번 가시면 리뷰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리뷰 논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연도의 리뷰 논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리뷰 논문이라는 건 이 레퍼런스 270건의 논문을 읽고 쓴 논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270개의 레퍼런스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으실 때 옆에 보시면 검색 결과 전환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270건에 대한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270건. 그래서 여기에서 애널라이즈 한번 더 하시는 겁니다. 그럼 리뷰 논문에 대해서도, 리뷰 논문의 레퍼런스에 대해서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온 논문들을 분석했는지, 어떤 학술지, 또 어떤 저자가 쓴 논문들을 주로 분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널라이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이 부분은 선행연구 같은 거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퍼스에서는 스코퍼스 등재 저널, 논문 사이즈 스코어 보는 법, 그리고 인용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는 법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긴 시간 동안 교육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웨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 활용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생기시면 여기로 문의 전화나 메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교육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